네, 안녕하십니까. 추영희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삼중적분에서 어떤 것을 볼 거냐면요. 저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평면, 즉 한마디로 직육면체를 도메인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삼중적분을 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어떤 거냐면 원기둥,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에 대해서, 그래서 원기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삼중적분을 좀 더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볼 건데요. 당연히 우리가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걔네들이 직교좌표라고 하는 x하고 y의 좌표보다는요. 어떤 거죠? 반지름하고 세타로 표시하고 있는 극좌표, 즉 폴라 코디네이트,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그래서 원기둥 좌표, 즉 일명 원주 좌표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실린더 코디네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실린더 코디네이트인데, 걔네들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실린더 코디네이트라고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극좌표는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어요. 우리가 얘네들에 있는 두 개의 좌표를 지정해 가지고요, 어떤 걸 지정했죠? 여기를 하나의 좌표를 여기 x하고 y로 지정했다고 쳤을 때, x와 y로 지정했다고 쳤을 때, 걔네들은 모든 점들을 뭘로? 여기 있는 반지름과 여기는 세타의 값으로 표시해서 r, 세타로 표시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극좌표계였죠. 근데 그 극좌표계를 이제 뭘로 만드는 거냐면 3차원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원주 좌표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뒤에 그림 보시면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주 좌표계라는 것은 여기처럼 x하고 y에 관한 평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연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극좌표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길이가 r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값이 양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움직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r, 세타로 표시할 수 있는 그 xy 평면의 극좌표계가 되면서요. 걔네들 z의 값은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얘네들이 우리가 그 xy 평면에서 올라가는 z의 값,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z 값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좌표를 그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걔네들을 r이라고 하는 거하고 세타 값하고 z라고 하는 세 개의 좌표를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 좌표계를 우리가 원기둥 좌표계, 즉 원주 좌표계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얘네들 값, 여기 있는 이 값을 우리가 이제 직표 좌표계로 표시하게 된다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쭉 연결하게 되면 직각이 되죠. 그러면서 얘가 이것분에 여기 있는 이 값이 x가 될 것인데, 한마디로 r분의 x값, r분의 x값이 바로 뭐죠?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연결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값 이렇게 되면서 얘가 바로 90 마이너스 세타 되죠? 그래서 뭐가 돼요? 이것분의 이거가 또 여기 있는 값이 y죠? 또 얘가 바로 코사인 되겠죠. 그래서 r분의 y 값이 뭐가 돼요? 코사인의 90 마이너스 세타인데,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 직교좌표계로 나타내고 싶으려면 x 대신에 뭐를 집어넣냐면 r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서 r의 사인 세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직교좌표계로 표시할 수 있고요. z의 값은 똑같이 z 대신에 그냥 z를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원주 좌표계를 직교좌표계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첫 번째 있는 그 원주 좌표계를 직교좌표계, 한마디로 r, 세타, z를요 우리가 x, y, z로 바꾸는 방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거꾸로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면 얘네들의 그 x, y, z, x하고 y하고 z의 값을 원주 좌표계를 어떻게 구할 건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게 좋아요. 보세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해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요, 이거 r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사인의 제곱 세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인 거 알고 있죠? 이 값은 r의 제곱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r 값이기 때문에 양쪽에 뭐 붙이면 돼요? 루트를 붙이면 그 값은 r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걔네들의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못 구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뭐분의 뭐죠? 그렇죠.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래서 걔네들 값은 x분의 y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세타 값 구하고 z 값을 그냥 놔두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교 좌표계를 뭘로? 원주 좌표계로 고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볼게요. 우리가 원주 좌표계를 직교 좌표계로 고치기 위해서는 그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 z 대신 z의 값을 넣고 푸시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직교 좌표계 x, y, z를 우리가 원하는 r 세타 z로 고치고 싶으면요, 걔네 먼저 r의 값은 루트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반지름 값을 구하시면 되고, 세타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세타의 값이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x분의 y 값 나타내시면 되고,
그 z의 값은 일정하게 똑같이 그냥 z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걔네들 직교 좌표계를 뭘로? 원주 좌표계로 고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거 내용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3차원 공간에 있는 점을 3개의 점을 표시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원기둥 좌표계라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걔네들을 이제 r하고 세타의 값하고 z의 값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r은 얘네들 r하고 세타는 xy 위의 평면의 극좌표이고 그다음 z는 xy 평면에서 p까지의 유한 거리, 한마디로 그 방향이 있는 거리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이제 원기둥 좌표계 또는 원주 좌표계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걔네들 직교 좌표를 바꾸고 싶을 때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z는 z의 값을 이용해서 걔네들을 극좌표에서 직교 좌표계, 그러니까 원주 좌표계에서 직교 좌표로 바꿀 수 있는 툴도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예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보면 첫 번째는 원기둥 좌표와 얘네들의 2고 3분의 2 파이가 되고 1이라고 했을 때 걔네들의 좌표 공간을 먼저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직교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맨 처음에 좌표 공간을 먼저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얘네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쪽이 x고 여기 보면 이쪽이 x고 여기 보면 이쪽이 y고 여기 보면 이쪽이 z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반지름이 2가 되면서 걔네들의 그 중심각, 그 시초점부터 걔네까지 가는 거리가 3분의 2파이, 즉 120도가 돼요. 그럼 3분의 2파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90도인데 거기서 얼마큼 가요? 30도 더 가죠. 이렇게 하는 얘가 3분의 2파이, 여기가 3분의 2파이. 2파이 될 것이고 걔네들은 거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 그 반지름의 길이 이제 뭐가 되죠? 2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z의 값이 뭐가 되는? 1이 되게 하는 값. 1이 되게 하는 이 값을 정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에 있는 게 뭐냐면 2,3분의 2 파이, 뭐가 되죠?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이 점의 직교 좌표 공간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럼 걔네들 직교 좌표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x의 값은 아까 어떻게 구했죠? r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y의 값은 뭐라고요? r 사인 세타. 그 다음에 z의 값은 그냥 z의 값을 넣어서 계산한다는 것이 우리 주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x의 값 구하기 위해서 x의 값은 반지름은 2고 코사인의 몇이냐면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y의 값은 2를 붙이시고 사인의 뭐가 되죠?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근데 코사인의 120도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사인의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의 직교 좌표계를 보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이게 쓸 수 있는 거죠.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 2개 곱하면 뭐죠? 루트 3 또는 얘는 z는 z 그대로니까 1로 표시하면 우리가 원하는 직교 좌표계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기 있는 1번 문제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직교 좌표가 주었다고 했을 때 그 직교 좌표를 가지고 우리는 원기둥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r하고 세타에 관한 식으로 고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죠. 우리가 아까 r에 관한 식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원점에서 그 점까지에 있는 길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 한번 식을 한번 다시 써본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아까 반지름이 한다는 그 r의 값은 어떻게 구한다 했냐. r의 값은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탄젠트 세타, 그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뭐분의 뭐라 했죠? x분의 y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걔네들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r의 제곱이라는 것은 3, 3은 9 플러스 3, 3은 9니까 18이거든요. 18이기 때문에 그 r의 값은 우리가 뭐라는 걸 할 수 있냐? r의 값은 3루트 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3루트 2. 두 번째,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무엇이 되냐면 얘네들이 3분의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우리가 얘네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가장 쉽게 그 세타의 값을 일반각으로 표시하면 2n파이 플러스 4분의 몇 파이요? 7파이라 쓸 수 있어요. 4분의 7파이 쓸 수 있고 z의 값은 그냥 걔네들 마이너스 1 값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걔네들의 원기둥 좌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얘네들은 3루트 2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4분의 7파이죠. 4분의 7파이 컴마 마이너스 7로 쓸 수 있고 또 3루트 2 컴마 이번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되죠?
7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